소중한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국표 서울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앞에 카메라가 네. 있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입니다. 서울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홍국표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서울 시민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이 구의원 6선의 경험이 있으십니다. 또 도봉구에서 구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해오셨고요. 도봉에 대한 애정이 무엇보다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도봉구 자랑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도봉구 자랑은 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특히 도봉구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죠. 북한산과 도봉산,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 물과 산이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인심도 좋고 아주 도봉 구민들의 마음이 아주 풍요롭습니다. 굉장히 푸근하고 또 지하철 1호선, 4호선, 7호선이 지나가는 아주 교통의 요지, 또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곳,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평화롭고 좋은 곳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풍요롭고 정말 의원님의 그 편안한 말투에서 포근한 그 말씀에서 도봉구가 어떤 곳인지가 바로 느껴졌습니다. 벌써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당선인 시절에 어떤 각오를 말씀하셨냐면 새로운 도봉 시대를 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곧 그것이 서울의 비전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돌아보실 때 좀 체감되는 변화가 있으세요? 지금 많은 변화가 왔죠. 이제 서울 아레나하고 복합환승센터 건설도 지금 추진되고 또 건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GTX 신호선 창동역 신설도 확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활발하게, 특히 모아타운 같은 그런 주택 노후화되고 한 부분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봉산역 광장 조성도 어떤 조성을 해서 주민 생활 인프라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고, 제가 당선된 후에 특히 314회 임시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서울시 일대 고도 제한 완화를 오세훈 시장께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고도 제한을 서울시에 일부 완화시키고, 네. 일부 폐지시키고 해서 개발하는데, 그런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줘서 개발하는데 지금 많은 실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도봉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네. 그동안 의정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코너로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서울시 의원의 시민보고 시간인데 오늘은 홍국표 의원님의 시민보고가 되겠죠.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보고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학교 안전 강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셨는데요. 네. 그 내용 가지고 오셨네요.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네, 그중에 한데 3가지만 시간상, 오늘 뽑아서 시간상 3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거.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들,
자, 이거를 이제 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참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장 좀 시급하게 네네. 이런 거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학교 현장과 관련된 거. 문제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안전 인력의 어떤 적정 배치 아니면 이제 전수조사 이런 거를 해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피해 교사들 교직원들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대책을 좀 이렇게 제시하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학교 안전 인력 배치의 경우는 이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나 50+ 사업과 연계해서 안전 인력을 좀 보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좀 교육청으로부터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대면 인계 외국 좀 선진국 가면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대면 인계를 전담하고 네, 이렇게 네. 가는데 아직 지는 조금 그게 부족합니다. 저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대면 인계 하면 이제 동행 귀가 같은 거 또 그런 걸 원칙으로 해서 좀 그걸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걸 이제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쭉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참 굉장히 아이들 안전에도 좋고 교사들 안전에도 좋겠다 해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잘 아시다시피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사고도 그렇죠. 네, 학교 내에서 나고 그래서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치유를 위한 어떤 지원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걸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것도 좋은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네네. 공부할 수 있도록 네. 모든 안전한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건 당연히 준비가 네.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들의 마음 건강을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그렇습니다. 것이 네. 예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얼마 전에도 제주에서 또 한 분의 그렇죠. 선생님께서 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 도 많이 좀 학부모의 민원을 심야에도 받고 새벽에도 받고 하셔서 많이 힘드셨던 것 그렇죠. 같은데 네. 학생들이 예전에 그 선생님께 배웠던 학생들이 50명 정도가 함께 그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그 눈물의 편지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참 마음을 먹먹했던 네. 내용인데 이런 기사를 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 드세요? 참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네. 저도 제가 지금 술 담배를 안 하는데 네. 그때 청소년 시절에 딱 담배 한 번 딱 피워서 선생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선생님한테 맞을래 정학을 당할래 해서 저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술 담배를 안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매 이런 거를 지금은 학생 인권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좀 저기서 조금 좀 저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랑의 매라고 해서 많은 좀 익숙하신데 그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신데 또 요즘에는 조금 또 이제 환경도 바뀌고 아니, 시대가 여러 가지 변해서 시대가 그거에 대해서 변했죠, 많이. 맞습니다. 사람들 생각도 달라질 것 같고 그냥 아이들을 훈육하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내가 진심으로 이 학생을 바로 좀 교육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훈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여러 가지 힘들죠. 기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어떤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정말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교사나 교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떤 그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현장에서 나가서 보면은 참 저는 그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난 4월에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담으신 내용인가 봐요. 그 이제 지난 4월에 제가 그 결의안을 낸 그 결의안에는 어떤 그 교직원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네. 해야 된다. 실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정신건강으로 해서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체계도 구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예산 확보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관련 조례 제정 등 그 내용이 이제 참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의안 내용에는. 알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시민보고 내용을 정말 좀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안전 강화와 교원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첫 번째 보고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시민보고 내용은 이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반려견 순찰대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반려견과 함께 같이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반려견 순찰하면서 그 취객이 쓰러져 있고 한 거를 반려견이 발견을 해서 112에 신고해서 그분이 그 추운 날에 잠들지 않게 하는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봐서 어떤 그 혁신적인 정책이 좀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또 그런 그 저기를 순찰 때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된 건가요? 그렇죠. 조례도 이제 제가 이제 발의해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아주 그 조례 발의해 놓고 그러니까는 지금 뭐 반려견들 많이들 기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럼 반려견 수찰대 활동하시는 대원들 뭐 어떤 말씀하세요? 그분들도 제가 만나보고 했어요. 네. 그 조례안을 이제 해놓고 이제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반려견도 만나보고 아주 그 대원들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아주 열정적이세요. 반려견과 함께 동네를 이렇게 순찰하시는 건가요? 그 뭐 단순히 이렇게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산책하면서 반려견과 얘기하면서 하면은 그 머리 좋은 반려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취객이나 뭐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제 지역구가 이제 그런 그 지하철역도 있고 막 이런 데가 거기에서 좀 이상한 분들 있으면 막 쫓아가서 짚고 하는 방범 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군요. 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정말 안전한 서울 만들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도봉구가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그 순위를 3년 연속 1위를 됐습니다. 그런가요? 도봉구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구군요. 도봉구가. 지정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 활동도 좀 크지 않았나. 저는. 그러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민보고 내용도 역시 건의안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거 발의하셨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제 우리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해서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 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 기획 경제이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서울시 농수산물
식품공사, 네네네. 가락시장 아니면 강서시장, 양곡시장 같은 데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건의안을 발의한 거는 각 지역의 이제 특성을 반영한 어떤 그 효율적인 그 농수산물을 유통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그 유통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 농수산물 유통과 네네. 가격 안정까지 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이익이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그 그 유통 내용을 구조가 개선돼야 된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네네네. 발의하실 이게 이제 내용을 왜 그러냐면 알려주셨어요. 네. 현재 그 도매시장 운영 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이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 도매인의 어떤 지정이나 재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조금 좀 아이러니한 건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야 그렇죠.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권한 분리로 인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떤 도매시장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담은 건의안. 네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네. 이거 문자를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3861번님, 도봉구 쌍문동에 30년 살면서 우리 애들 쌍문초등학교 강북중 졸업했어요. 홍구표 의원님도 잘 알아요. 오래전부터 동네 어르신들 잘 챙겨드리던 분이라 주민들이 다 좋아했어요. 항상 웃던 분 너무 반가워서 일하다가 후딱 문자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려고. 네. 예, 그렇습니다. 8616번님. 네. 그린뮤직 도봉페스타 작년에 재작년에 너무 좋았어요. 올해도 하나요? 동요대회도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이런 관련 행사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하지 못한데 좀 그렇군요. 준비하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코너 저희가 마지막 질문 늘 드립니다. 홍국표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현장에 답이 있다. 예. 항상 이제 현장에서 시민들께 이제 함께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저는 참 현장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거기에 네. 가봐야 주민이 원하는 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정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국표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현장이다. 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국표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